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굿 티칭. 잘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 팁을 매일 제가 하나씩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 가르치는 방식과 학습, 학생이 공부하는 방식은 꾸준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뭐 복잡한 이론들, 어려운 이론들이 있지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옛날의 교육기관이 서당입니다. 동네에 훌륭하신 어른, 그리고 많은 것을 아는 그 지식인이었죠. 그 당시에는 유교를 공부하신 분들이죠. 되게 하늘천 땅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설 이런 학원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게 서당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더 개화되고 발전되어서 오늘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로 발전되어 있죠. 근데 그 학교는 또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뭐 학교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자율학습인데, 자기 혼자 스스로 하는 공부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서당식의 교육이라는 것은요, 뭐 좀 문자를 쓰면 행동주의에 입각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교는 인지주의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학습의 방식, 이런 것은 이제 구성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해답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1단계에서는요, 해답을 바깥에서 누군가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책이나 이런 외부의 답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이 두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1, 2단계와 다른 점이라는 거. 이걸 한번 좀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 학습자라는 것,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 주사약을 이렇게 넣으면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학생이라는 것은, 학습자라는 것은 자극을 주면 그냥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강제적으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답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이제 학교식으로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아. 학생들은 다 다르고, 학생들이 동기도 다르고, 그래서 본인이 수동적으로 본인이 호기심을 가졌을 때는 그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만, 호기심이 없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고,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동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좀 재미있게, 꼬셔가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생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떠냐면요, 답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줘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우리가 준 것을 적당히 요리해서 다시 먹는 것이니까, 그런 존재니까 많은 부분을 그에게 맡기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다. 교육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1단계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뭔가요? 선생님은 1단계에서는요, 얼마나 잘 자극을 할 것인가, 어떻게 잘 만들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밀어 넣을 것인가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에게 탐색하고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좀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2단계로 발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주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이 3단계. 하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설계를 하고, 학생들이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또 방법을 잘 설계를 해주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1, 2, 3단계가 서로 관심과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빨리 3단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잘 고안해서 집어넣을 것인가. 그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을 어떻게 동기유발할 것인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교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식 수업, 그죠? 혼자 공부하는 거, 독서실 가고 수업 시간에도 입 딱 다물고 혼자 공부하는 거. 이건 여럿이 공부하고 집단지성하는 방법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겠고요. 인풋, 머릿속에 넣어주는, 선생님이 막 뭔가 밀어 넣는 방식은 아웃풋 중심으로. 그러니까 학생이 보고 듣고 외우고 하는 이런 방식은 학생 스스로 말하고 쓰고 자기 안에 걸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수업이 수동적인 방법에서 능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이론 중심에서 발표, 경험 중심으로, 그리고 일방적인 방법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빨리 이것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는 1단계, 2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의 환경 같은 것들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교수님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또 학원에서 수능 중심,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나쁜 학습 방법을 익혔죠.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학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학생들 3단계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은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다시 말하면 서당식에서 그냥 자극을 주고 머릿속에 무조건 외우게 하는 방식에서 학생들이 좀 재밌어하고 동기를 느끼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그 답이 밖에 선생님이나 책에 있다는 것인데, 그 다음 단계는 답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거의 답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 교육 같은 것이 바로 이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뭐 이런 쪽의 나라들이 교육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의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 다 3단계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어떤 틀이나 코스를 가지고 그걸 마치도록 하는 교육 과정, 이런 과정을 빨리 좀 탈피해서 공장형에서 자유 어떤 여행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좀 교육을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굿 티칭. 감사합니다.